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청약할 의지가 전혀 없으실 텐데 이런 영상을 계속 올려야 되는 저도 참 기운이 빠지긴 하네요. 그래도 이 와중에 청약을 해볼 만할 것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1월 2주차 청약 일정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노머스, 단밀, 쓰리빌리언 여기가 겹쳐 있고요. 목금에는 S캠, MOT, 위츠 이렇게 세 종목이 진행이 되고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인앱 소프트의 청약이 진행이 될 겁니다. 참나 수익은 안 주는데 많긴 더럽게 많네요. 우선 앞에 한 묶음, 뒤에 한 묶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노머스와 단밀 그리고 쓰리빌리언 세 종목의 공모가가 확정이 되는 날이고요. 쓰리빌리언이 제일 먼저 발표가 됐으니까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언인지 빌런인지. 자, 회사는 쓰리빌리언을 희귀질환의 단 하나의 해답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은 상당수가 유전적 변이에 의해 발생이 되는데요. 인구 전체 대비해서 발병 빈도는 낮긴 하지만 질병의 종류가 8,000개 이상으로 좀 다양한 편입니다. 게다가 희귀질환의 원인이 되는 새로운 유전자들이 매년 200개에서 300개씩 발견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희귀질환은 치료제는 물론이고 진단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많긴 하죠. 말 그대로 희귀질환이니까 의사 입장에서도 진단이나 치료 경험이 부재할 가능성이 좀 크겠고요. 그래서 환자가 병명을 진단받기 위한 과정이 꽤 험난합니다. 보면은 증상이 발병된 이후에 진단을 받기까지 환자들이 평균 6년 동안 17개의 병원을 거치면서 2억 원에서 3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쓴다라고 하네요. 미국 기준으로 희귀질환 환자들이 진단에만 매년 1,300조 원을 투입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단 한 번의 유전자 검사로 여러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겠죠? 회사는 이런 이유에서 희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유전체를 분석하면 해석하기 어려운 알지 못하는 유전 변이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요. 통상 10만 개 이상의 변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연구진이 하나씩 다 살펴보고 이 중에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성 변이인지 그걸 판별을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사실상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이때 쓰리빌리언이 개발한 AI 기반의 희귀질환 진단 모델이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회사의 기술을 적용을 하면 인간의 개입이 없이 10만 개의 유전 변이를 5분 이내에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99.4%의 정확도로 병원성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성 변이라고 판정이 된 유전자 변이 중에 질병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자동 우선순위화 시킨다고 하는데요. 상위 5개 변이 중에서 원인 유전 변이가 포함될 확률이 98%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의료진이 10만 개의 유전 변이를 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쓰리빌리언이 판독한 결과에 따라서 5개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98%의 확률로 희귀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의 경쟁력은 결국에는 AI 분석의 정확도에 달려있을 텐데요. 쓰리빌리언의 진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긴 합니다. 22년에 미국 국립보건원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인공지능 희귀질환 진단 경진대회에서 쓰리빌리언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총 50개 글로벌 팀과 경쟁한 치열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회에 주관한 기관에서 추후에 논문 발표를 통해 정리한 내용을 보면 왼쪽 아래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미스 센스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3년에는 글로벌 제약사인 로슈와 글로벌 희귀질환 단체가 개최했던 인공지능 희귀질환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글로벌 24개 팀과 경쟁해 쓰리빌리언이 또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술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들의 높은 재구매율이 쓰리빌리언 제품의 성능을 증명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이 쓰리빌리언 희귀질환 제품을 재사용하는 비율이 80%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렇게 고객 기반이 계속 확장되면서 높은 재구매율까지 달성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이론적으로 기술력이 좋을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사업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의 67%를 해외에서 올렸는데요.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렇게 인구수가 많은 국가의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현재 세계 60여 개 국가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의 기업 진디엑스, 여기도 AI 기반의 진단 회사인데 진디엑스 같은 경쟁사와 차별화된 전략은 재분석에 있습니다.
희귀질환은 매년 200개에서 300개씩 업데이트가 된다고 했잖아요. 업데이트 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 당일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병명이 수개월 뒤에 규명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미진단으로 결과가 나온 환자들의 유전자를 매일 재분석을 한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이 재분석의 비용이 보통 유전자 검사 비용과 똑같은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3빌리언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재분석을 무료로 제공을 한다. 이런 차별점을 포인트로 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후에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진출에 좀 적극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미국 시장에서 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미국 실험실 표준 인증을 이미 획득을 했고 25년에 미국 지사를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플러스 신약 개발에도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 희귀질환의 95%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AI 기술로 병인성이 의심되는 유전자 변이를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해당 유전자 변이로 인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후보물질까지도 찾아서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하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AI 기반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타깃을 발굴해내겠다라는 건데 요거 아직 논의 단계라서 그냥 이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근데 뭐 제약바이오답게 실적을 보면 적자 지속의 기술 특례 상장인 거고요. 그럼 공모가도 미래추정치를 땡겨왔겠죠. 자, 공모가를 산정할 때 비교 기업으로 비트컴퓨터와 이지케어텍을 선정했습니다. 조금 사업 영역이 다르긴 해요. 참고해서 봐주세요. 적어놓은 거. 자, 회사는 의료와 AI가 만났다기보다는 얘들은 그냥 의료와 IT가 만났다라고 봐야 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AI 진단을 하고 있는 회사들, JLK, 딥노이드, 루닛, 뷰노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다들 적자다 보니까 비교 기업으로 삼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평균 PR은 26.68배를 적용을 했고요. 무려 28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가화한 약 87억 원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미 다들 거르실 것 같기는 해요. 네, 여기다가 할인율 38.49%에서 11.15%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4,500원에서 6,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JLK나 딥노이드, 루닛, 뷰노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23년 매출액이 루닛과 뷰노는 확실히 조금 크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높고 3빌리언과 JLK, 딥노이드 이렇게가 좀 비슷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3빌리언의 공모가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은 2,044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JLK와 딥노이드보다 높다 이미. 그래서 이거는 상단에 나오면 아무도 안 한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죠. 기관도 의견은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에 다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경쟁률은 254.59대 1, 809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최근에 종목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참여 건수가 루미르보다 많긴 하지만 기본 2,000건 넘겼던 것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거죠. 네, 경쟁률과 참여도가 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청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밴드는 4,500원에서 6,500원 제시했는데 상단 이상보다는 딱 밴드 안의 분포도가 더 높았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진 않지만 하단과 하단 미만 분포가 좀 높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하단인 4,500원에 확정을 해줬네요. 하단 미만의 분포보다 하단 근처가 높아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약은 6개월에만 딱 4개의 기관이 참여했는데 건수 기준 0.49%, 수량 기준 0.93%로 매우 낮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부진했다. 공모 개요 다시 체크하시죠. 공모가는 하단인 4,5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144억 원, 시가총액은 약 1,415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시가총액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자, 청약은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고 환불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14일에 단독 예정이긴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주관사고 최소는 이번에도 50주예요. 자,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조합에 16만 주가 배정이 됐는데요. 직원 76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947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요거 미달이 나올지 다 소화될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상장일에 유통가능 물량 확인하겠습니다. 주식 총수의 32.90%는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466억 원 정도가 되고요. 기존 주주의 비중이 70.62%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 또한 걸러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특히나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가 공모가보다 낮다면 그 리스크는 더 커질 텐데요. 보시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된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나마 2020년부터 2022년을 보면 뭐 4,030원, 8,000원, 6,500원 이렇게 공모가 근처거나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들어온 투자자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결국에 상당수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 낮다라는 거. 네, 그 밖에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은 67만 6,132주가 존재하는데 이 중에 의무 보유가 없고 바로 행사 가능한 수량은 24,174주, 0.08%에 해당하는 수준이라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 행사 가격은 611원, 1229원, 1230원, 2821원, 4151원 다 낮은 수준이긴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고 유통 물량의 조건도 나쁘다라는 게 요약이 된 장표고요. 최근 상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빨간불을 보는 게 너무 어렵고 공모가에 파는 것조차 기도를 해도 될까 말까 한 시점이에요. 오늘 뭐 탐런 토탈솔루션이 최종 유통 가능 금액 400억 원 초반대에 유통 물량 12%대고 기존 주주 전혀 없지만 공모가 위에서 판다는 게 도통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3빌리언 수익 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런 조건에 지금 같은 수급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회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 계산서를 보시면 24년, 25년, 26년까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27년에 단기 순이익 약 68억 원을 추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사실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하죠. 제가 기존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27년 추정 순이익을 24년 말로 현가화한 약 39.6억 원, 요것도 미래 추정치를 땡겨 쓴 거죠. 아무튼 이렇게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비교 기업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회사 측이 제시한 기업 두 개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3,392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모가 4,500원, 하단이지만 여전히 좀 비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JLK와 딥노이드 다시 비교를 해보면 3빌리언의 시가총액이 둘보다 낮아지긴 했는데요. 뭐 이 정도 시가총액, 이 정도 가격에는 상승률은 거의 없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된다면 요즘에는 매수세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장단점 한 장으로 정리해서 써놓은 표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3빌리언은 일정상으로 노머스, 단밀과 작은 배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3빌리언이 땡기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청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보면서 또 결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세요. 한 투에 50% 등급이면 13,000주까지 청약 가능한데요. 증거금으로 2,925만 원, 네, 한도도 매우 낮긴 합니다. 최소는 50주, 11만 2,500원 필요하고요. 뭐 균등 수량이나 경쟁률을 예측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예측을 해보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과거와는 상황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경쟁률을 같이 보면서 청약 건수는 얼마나 덜 들어오는지 그리고 증거금 규모가 얼마나 낮아지는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는 시기를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3빌리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항상 그렇지만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회사가 전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모주로서 접근을 하기에 청약해서 배정을 받기에 공모가나 유통 물량의 조건이 우리한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며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노머스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